저희는 여기가 수학인 영어임에서 이쪽은 초중 수학관, 10층은 다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9층은 국어하고 영어예요. 그 다음에 6층은 어학원인데 이 세 관을 다 맡고 있는 저는 박마리아 원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수학을 전공한 줄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의 힘으로 시작을 해서 수학을 많이 했고 예전에도 제가 하이스트 학원을 했기 때문에 하이스트도 수학이었기 때문에 근데 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국어 전공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파트는 국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영어 전공하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 얘기로 그다음에 수학은 또 고등부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지금은 저보고 수능을 봐라 그러면 익숙하진 않잖아요. 익숙하지니까 아마 1등급 못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대학을 나오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못할 것 같은 너무 어려워져서 국어가 몇 페이지 좋지 아세요? 시험지가 수능으로 예를 보면 1교시 보는 거고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8장 그거 읽기도 바쁘지 않겠어요? 45문제 16페이지를 80분 안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싸움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저희 선생님들이고요. 그 책자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앞에 입시 지금 해주신 것도 앞에 있어요. 저희가 넣어드렸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있지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다 자료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37쪽부터 이제 저희 국어 쪽으로 가는데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저희들은 국어를 저를 빼고도 선생님들이 5, 6분 여기 안 들어본 데 있어서 5, 6분 정도 계시고요. 자, 우선은 이거부터 볼게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아까 저에게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 선생님이 유리하고 제 학생이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저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3 애들은 제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우리 비평준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배정을 했기 때문에 1학기까지만 들어가고 2학기는 없어요. 그리고 목동 같은 데도 중간고사는 없어요. 없어요. 3학년. 근데 우리는 중간도 있고 기말도 남아가지고 애들이 지금 11월까지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 시간을 다 뺏기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대치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아이는 경기고등학교 배정이 됐고 하나에는 희문고등학교 배정이 됐거든요. 그냥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만점 200점인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중학교 때 그 점수가 몇 점인지 몰랐을 정도로 우리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초동이나 중학교부터 고등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점에 매달려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내신을 갈까 못 갈까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11월까지는 조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중3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1을 언제 준비하느냐 12월. 그것도 빨리 한다고 해서 12월. 그러면 벌써 서울 애들은 이미 벌써 달리고 있거나 오늘 목동 원장한테 제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자기는 이번 6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전체가 다 고등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몇 달 뒤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걔들은 아까처럼 재수생이잖아. 한 번 더 보고 가는 거고 우리는 재학생이잖아요. 12월에 가는 그죠? 제가 아까 들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고 늦게 고등부를 스타트 이미 하는구나 벌써 시작부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은 제가 시험 문제를 저는 우선 김포고등학교도 자료에는 제가 넣어드렸는데 장기고부터 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대다수가 장기고나 운양고나 제고를 많이 가는데 제가 3년 됐는데 제가 올 당시는 그래도 김포고를 꽤 많이 가셨어요. 그 당시는 어쨌든 190이 넘으면 김포고야 뭐 이런 분위기가 공식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못 가면 공부 좀 못하는 애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야만 한다고 여기는.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에 김포고가 미달이었죠. 미달이었어요. 올해도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학교로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찬 데가 김포고와 장기고예요. 제일 먼저 찬 데가 어딘지 아세요? 솔토고. 올해 제일 먼저 찬 데가 솔토고. 작년에 제일 먼저 찬 데는 제일고. 이유는요? 어머니들이 그 내신을 딴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하향 지원 낮춰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다 보니까 원래 공부를 좀 못해서 솔톡을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완전 요즘 뭐 프라이드가 왜냐면 거기도 190 뭐 5도 있고 4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까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장기고가 변했어요. 거의 김포고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굳이 김포고를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 아이들 정말 많이 안 갔어요. 이유는 약간의 김포고와 김포고와 여기가 또 옛날 제가 여기 또 재학생 같아. 저기는 재수생 같아. 걔들은 좀 선행이 또 좀 많이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덜 되어 있고 이미 거기는 영재고를 떨어져서 온 애들. 그러면 아까 영재고 떨어져 온 애들은 문화생지를 다 하고 미적분까지 끝내고 오는 애들이 한 40명에서 8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학년, 한 학년에. 그러면 걔들이 이미 다 하고 오면 어디 목동으로 뛰고 일산 뛰고 이런 애들 영재고 가려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떨이라는 그러는데 그 애들이 떨어져도 왔지만 이미 실력이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는 다른 거 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포로 가는 거예요. 과학 중심 학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내가 수학 내신 100점 맞았다고 따라 붙으면 영재고 떨어져 온 애들이 80%면 80명이면 이미 1, 2, 3등급 그 애들 거의 다 가져가지 않나요? 점점 그런 애들이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김포에. 예전에는 또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입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젊은 어머님들이 또 많이 준비를 하세요. 어느 학원에서 작년에 영재고 과거를 보냈다 뭐 이런 게 좀 생겨나면서 이제 김포도 조금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이제 대비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점을 차지하죠. 수학 같은 경우,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할 시간들이 있는데 선행이 되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어머니들, 김포 어머니들 선행 되게 싫어하세요. 저 대치동처럼 갈까봐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선행 필요합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잘 느린 학생에서 선행이 많이 필요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시작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원래 느리니까. 그래서 같은 속도로 달려도 안 되니까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데 옛날처럼 우리 고등학교 때 역전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 결과 중심, 저 6개월 만에 교대 갔거든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장기고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거의 김포고 수준으로 갑니다. 국어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원장님들이 대비가 해마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해마다 점수가 낮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중간고사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처음 맞이할 때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기말고사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균이 50대 초반일 것 같더라고요. 국어가. 그러면 평균이 50대 초반이면 20점 나오는 애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 30점 나오는 애가 있고 70점 나오는 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보다 보는 점수들이죠, 애들이. 그러고 나니까 국어 문의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중간고사, 여기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학원에 그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안 되나 봐요. 혼자 해서는 안 되나 봐요. 내지는 근데 제가 혼자도 안 한 것 같은데 혼자 해서 안 되나 봐요.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일단 보면 시, 소설, 문학 작품들이 작년 1학기는 많이 납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는. 근데 1학기 기말고사는 문법이 40% 이상 나옵니다. 문법이 40%. 그리고 애들이 문법은 안 배우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착 체크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뭐냐 모의고사 번역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지만 고등학교는 교과서 다 벗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가 많이 벗어나냐 보면 김포가 제일 많이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장기고가 벗어나고 요즘은 은양고, 제1고도 좀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벗어난 정도가 좀 적은 거죠. 다른 데보다가.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벗어나면 어떤 게 있냐면 안 배운 거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어는. 근데 안 배우면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국어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배웠으면 기본적인 걸 배웠으면 시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소설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항은 뭐 근데 배점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 거기다 올려놨죠. 뭘 보내나 서술형이 나옵니다. 자기고는. 그래서 객관식 90점에 서술형 10점. 근데 여기서 애들이 몇 점이 됐는데 만점이 딱 한 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때 만점이 딱 한 명에서 영재하고 떨어지네요. 걔는 서술형을 잘 쓰거든요. 근데 걔는 객관식을 잘 못 맞춰. 근데 서술형은 만점, 걔 혼자 만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6점도 주고 3점도 주고 2점도 주고 다 줘요. 근데 디테일하게 줍니다. 뭐 옛날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다 주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고는 김포 같은 수능형이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에 소재하는 김포고등학교가 됐어요. 수준이나 정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집 옆에 가깝다고 막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집 그때가 발표시면 이제 안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의 지문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다른 지문도 나오고 막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확실하게 제가 느끼기에도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수준이 올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걔는 줄이긴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1 학생들이 다시 어려운 외부 지문도 많이 나고 EBS 연결도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EBS만 보면 거기서 70% 내줘도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면 돼요. 정확하게 알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니라 그 문제 그 답만 알아서 그러는 거죠. 국어를 외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안 하고 외우니까 낯선 지문하고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냥 언제든지 낯선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장기고 가는 친구들은 머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걸 아는데도 문제를 물어보는 거나 답하는 걸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막 목소리 들었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좀 괜찮아요. 다들. 왠지 아세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1학기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적차는 어디서 나냐면 기말고사부터 나거든요. 준비되네요 안 되네는 다 똑같은 컨디션이잖아요. 근데 언니 중간고사만 대비하고 계셔들 다들. 오래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고사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좀 대리가 되나 나 혼자 해야겠다 이러다 폭망을 하고죠. 근데 고등부는 어떤 한 번도 만만하게 볼 건 없어요. 근데 문양부는 보면 이렇게 골고루 와서 이렇게 문법이 좀 나왔어. 1학기 때. 문양부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더 많이 나오고 장기고는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항상 예비고 올 때 방학 특강으로 문법 특강을 한번 반드시 끝내고 가는 이유가 한 번 한다고 애들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왜 봐야 되나? 이런 거 왜 배우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 보기 위한 시험 보는 거? 해야 합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서 문양고는 보면 요즘은 시험 범위 자체가 줍니다. 장기고보다는 시험 자체가 조금 주고 범위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꼼꼼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애가 능력 똑같이 가진 애가 같은 능력을 가진 애가 같은 속도로 공부하고 같은 양을 공부하는데 장기고 가고 문양고 갔었을 때 뭐 수학 때 마찬가지지만 장기고 가서 50점 맞았고 문양고 가서 80점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못하고 잘했냐가 아니에요. 얘가 더 잘했을 때 얘가 실력이 더 좋은 애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맞은 거고 여기 쉬운 상태에서 그렇게 맞은 게 있어서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저 일단 말씀할 고교 선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실하고 근데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간 친구도 있잖아요. 사고력이 깊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성실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장기고나 김포고를 보다가는 좀 다른 데 추천하는 경우도 해요. 왜냐면 사고가 깊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좀 잘합니다.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타고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제1고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네요. 제1고가 작년에 간 학생들이 올해 간 학생들이 굉장히 1학년 자원들이 좋대요. 1학년 자원들이 뭐 어쨌든 애들이 제1고가 밥이 맛있어 가는 애도 있고 교복이 좋아서 가는 애도 있고 교통이 좋아서 가는 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학생들이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1고가 좋아질 거라고 봐요. 문양고보다가. 왜냐하면 아파트에 거의 밀집돼 있잖아요. 그 큰 평수들이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아도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저렇게 잘 되는 여기 학교도 좋아서 하지만 사교육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 아파트 평수하고 비례합니다. 그 동네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데 제1고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유형을 보면 100점도 나오고 뭐 90몇 점도 나오고 80몇 점도 애들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막 50점, 30점 나오는 애들이 한 번 대비한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장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점점 문제가 좋아져서 제1고 선생님들이 입시 설명도 참 잘하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선생님들 질이 공룡이랑 바뀌잖아요. 그때 어떤 선생님들이 와 계시냐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데 요즘 제1고는 조금 문제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지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바뀌거든요. 장기중학교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왔어요. 중학교에. 그랬더니 중학교 문제가 고등학교처럼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흐름을 파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약간 어려웠었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고참 정도 어렵지는 않았는데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한두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래서 국어는 우선 수능으로 대비를 하자 할 때 수능을 보자는 게 아니라 수능용 공부를 해두면 내신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신만 대비하는 아이는 절대 수능을 못 봐요. 교과서만 갖고 미래인 교과서만 하고 신사고 교과서만 갖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을 절대 못 봐요. 체전을 맞추거나 이런 거 못해요. 선생님 끄셨나요? 끄면 안 돼요. 끄는 켜주세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는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말하지만 언매와 그 다음에 요즘 화작이라고 하는 합법화작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 거는 누구나 시험을 봐야 되는 공통 문학, 비문학. 근데 요즘 비문학이라는 말 안 써서 독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문이 비문학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비문학이 나오는데 우리가 독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목도 독서가 있어요. 장기고의 2학년 독서 문제가 11페이지, 12페이지 나오거든요. 비문학 지문만. 그 과목이 있어요. 선택을 해서. 문학이라는 과목도 있지만 독서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엄매라는 과목도 있어요. 과목. 국어 안에. 1학년들은 국어지만 2학년, 3학년 검색에 저거를 과목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저거에 대해 각각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나는 그냥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지만 나는 저거 선택 안 해도 돼. 문법 안 들어도 될 수도 있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수능 안 볼 친구들이면. 수능 중에서도 난 저것만 들을 거야. 강남 애들 거의 언어와 매체 들어요. 문법. 왜냐면 그건 답이 있어요. 남에게서 내 점수가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외우면 돼요. 그런데 합법과 전문은 그냥 이렇게 흐름 파악하면 알 수 있고 쉬워 보여요. 내가 쉬우면 남도 쉬워. 얘는 한 문제만 틀리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남에 의해서 점수가 좌중지돼서 등급 한 개 틀리면 등급 뭐 두세 등급 내려가는 게 1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남한테 내 운을 맡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내가 했으면 잘 맞으면 엄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과형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문법을 선택하고요. 저런 거 외우기 귀찮은 애는 전부 다 합법하는데 대다수가 이걸 선택해 70%가. 골치 아프면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30%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걸 선택하고 대다수의 70%는 합법을 선택해요. 얘는 공부 조금만 해도 돼. 사실. 근데 한 문제 들으면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 이제 그거죠. 그래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거는 비문학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책은 안 읽어서 그래. 근데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 전래동화 많이 읽었다고 독서를 잘하죠. 비문학 잘한 건 아니거든요. 문장의 구조 분석을 할 줄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키워드도 찾아내고 기승전결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일단 읽고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훈련된 애들이 좀 잘하고 많이 접해본 애들이 잘하고 그런데 생뚱하게 한 번도 안 접해진 지문을 읽으려면 일단 길어. 속이 답답해. 너무 길어. 그럼 읽기 싫어. 그럼 애들 어떻게 꼬마 읽어. 특히 남자애들은. 다 안 읽어요. 그리고 엉뚱한 거 찾아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길다는 거. 2,500장 엄청 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엄마나 국어 시간이 모자랐어. 그런 얘기는 네가 글이 느리게 읽는구나. 그리고 수학도 그렇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속도도,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학은 애들이 의외로 배우면 생각보다 쉽게 느껴요. 그런데 저거 못하는 애들이 완전히 이과 있는 애들도 문학 못해요. 답을 가르쳐도 그게 왠지 몰라요. 걔는 그런 느낌이 안 든대요. 아니 그래서 지은이가 그런 생각을 썼다니까 아닌 것 같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체계에 조금 진짜 완전히 이과 있는 애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고 수석 졸업한 애가 하루에 국어를 7시간 했대잖아요. 국어만. 그 이유는 자기는 국어가 계속 흔들리는 거야. 다른 건 영어 수학은 그 누적 등급 1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국어는 1등급과 2등급, 1, 2, 3등급, 1등급과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문제 들으면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등급이고 대학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갖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1학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십니다. 1학년 때부터 수능한다고 하면 혼내세요. 왜냐하면 3학년 돼서 수능 안 볼 수도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애들이 수능 본다는 얘기면 엄마 나 내신 괜찮아. 수능 볼 거야. 근데 내신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무슨 재수생을 이겨요.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신 해보고 나서 정말 선택할 때 3학년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내신 수능반이 있어요. 걔는 뭐냐면 이게 내신 만반이 4, 5등 넘는 아이들이 수능하겠다고 하는데 내신 냈는데 수능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일부는 되겠죠. 일부는.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안 됩니다. 일단 내신에 충실해갖고 내신 수능 개념 기초 다지고 그 다음에 유형 보고 2학년 때 우리가 수학처럼 얘기하면 개념하고 유형하고 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자꾸 풀어서 틀린 패턴 찾고 왜 틀린지 찾고 이게 1, 2, 3학년 공부인데 1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만 풀어가지고 인풋이 없는데 애들한테 모의고사 저는 자주 넘어가 자주 안 보이게 봐서 얘가 막 알아서 풀었는지 객관식으로 찍었는지 도대체 이 점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 계속 달라. 알고 치는 게 아닐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믿고 자꾸 모의고사를 봐보는데 그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래가 봐야 되고 아직 인풋이 안 되면 모의고사 아직은 좀 더 이따 봐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어제 봤는데 그랬어요. 어제 우리 애들 중3인데 시험 끝난 애들 봤거든요. 좀 그랬어요. 국영수를 다 봤어요. 근데 수학이 6명 한 반에서 3명이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6월 모의고사 봤거든요. 걔들이 지금 중3에서 수원하고 있는 친구들. 그 심화가 많이 된 거잖아요. 선행도 많이 되고. 국어도 이렇게 선행된 애들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 국어도 선행 많이 있거든요. 고등과정님이 거의 1년 가까이 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12월에 하는 친구들하고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하고 대안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이 만족스러워 고등학교에서 모든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A가 25%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포는 30%가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반에서 대부분의 애들이 A를 맡고 있어서 거기하고 요즘 이거 외우세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내신이다. 최고의 신은 내신. 제일 무서운 신이고요. 신 중에서. 그리고 고1은 내신이 정말 중요해서요. 중3 때는 이제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고 가는데 장기고 가는데 어느 정도 점수는 해놓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맞고 막 100점이 아니라 한 개 틀리면 난리를 치고 내신만 계속하는 거는 조금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줄여서 하고 고등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등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학, 비문학, 문법을 할 때 약간 고등스러운 거. 기문이 좀 더 길고 좀 문학 작품도 중학교 교과서 아닌 거. 뭐 이런 걸 좀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중3 때부터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1학기 때, 2학기 때 좀 미리 해놓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선전 통과에 너무 많은 기운을 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예선전일 뿐이에요. 그리고 1등을 통과했다고 본선에서 상 안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1 때는 내신을 정말 올인하자. 일단은 따놓고 보자. 등급. 뭐 아까 등급 아니라 일단 따고 보자. 그래도 나쁜 거는 종료났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내신에 올인을 하자. 그래서 요즘은 대치동의 목동아에도 국어도 거의 내신으로 많이 합니다. 일단 수능도 수능이지만 그러니까 뭐 고2 고3 때 가서 하자. 그래서 국어는 각 작품별로 많이 떼보는 게 잘합니다. 여러 패턴을 많이 수학도 전 여러 번을 푼 애가 잘하잖아요. 머리 특별히 좋은 애 빼고. 그러면 저희도 많이 하는 애가 잘해요. 그래서 여러 작품 다루고 시도 많이 다뤄본 애가 잘하고 많이 다뤄본 애가 잘해요. 근데 시를 가르치려면 그것만 아는 애들은 진짜 다 해야 돼.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소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데 구조 같은 거 배워야 되겠죠. 그죠? 구조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빠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순마 같은 거 미리 좀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그거 1학년 거 끝내고 2학년 끝내고 3학년 끝내고 그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구조 독해를 하면 뭐가 중요한지 키워드만 찾아내고 주제만 찾아내도 국어도 잘하는 거지만 영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해석해놓으면 국어거든요. 요즘은 국어도 그냥 지문은 딱 영어 해석만 들고 나면 지문이 전부 다 국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사고력이기 때문에 국어 잘하는 아이들 영어도 잘할 확률이 있고요. 다른 과목 사탐도 빨리 할 소지가 있고 남들 4시간 할 거 얘는 2시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해력이 빠르니까. 근데 이해력이 너는 왜 공부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4시간 해도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성과가 안 나냐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 부분에서. 그래서 단원별로 기출문제도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하자. 문학 용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낯선 지문도 잘 활용하자. 그래서 현재 저희는 스페셜반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2학년 중2부터 국어를 시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내선을 넘어서
한 반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여기 학교도 계시는데 이미 뭐 이제 문학, 미학, 그다음에 문법 이렇게 해서 한 번 다 패턴을 돌았고 그건 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또 다른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서 A반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반 기존 생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3 그 국어 듣고 있는 친구들이 반이 꽤 많습니다. 50명 정도 넘는 거예요. 중3만 50명이 넘는 거 보면 국어만 듣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기서 스페셜반 할 사람 스페셜반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반을 해서 요거는 나중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 교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7월 말인 것 같아요. 7월 말에 기존 교재들이 마무리되면 예비 고일 과정을 전부 다 넘어갈 겁니다. 어려운 반도 쉬운 반, 그다가 이제 어떤 반은 내신을 해야 되는 반이고 어떤 반은 내신을 안 해야 되는 반 있잖아요. 누구는 내신 2주만 할 거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사주를 해야 될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저희는 현재 기존의 반이 많기 때문에 8반 정도 이제 중3의 내신이나 하는 반 8반 정도 되고 아마 예비고를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네요. 그래서 국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어 정말로. 국어는 한 과목이 아니다. 여러 과목이다. 여러 과목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가성비가 되게 좋으세요. 국어를 잘해두면 다른 거 하기 수학 들이는 시간, 영어 들이는 시간 정말 어렵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어머니들이 그 정성으로 들으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과 고등학교에서 낼 수 있는 똑같은 점수예요. 똑같은 4분의 1 과목이에요. 국영수 3분의 1 과목인데 너무 거기에 투자를 안 하세요. 그건 그냥 날로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요즘 국어는 그런 국어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또 투자를 하면 더 좋겠고요. 잘하는 애들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좀만 잘하면 3등급 안에 들어가시는데 수학 영어는 그런데 수학 영어를 3등급 안에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수학은 특히. 근데 국어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30%가 있어요. 김포에는. 그래서 걔들이 일단 깔아주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3, 4등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안 하는 그 아니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영어요. 국어 영어.